서울과 낙동강, 건의문. 최근 한 달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를 살펴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번 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남해안 고수온 피해, 밀양 얼음골 사과 농업재해 보험금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짚어봅니다. 지난 3일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마산 청과시장이 7일부터 임시 영업에 나섭니다. 임시 영업장은 화재 현장 맞은편 공터에 상인 좌판과 방문객 안전 펜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고성군 고성읍 일원에 있는 송악동 고분군 14호분 정밀 발굴 조사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경남도와 고성군 등은 가야원형 내 최대 고분군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국가사적 지정구역 확대와 보건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수온입니다. 연관 검색어로는 어가, 폐사, 보험금, 바로 고수온 피해를 주목한 것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누적 피해액은 지난달 말 이미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어류 1,850만 마리가 폐사했고 전복과 멍게도 대량으로 죽었습니다. 고수온이 장기하면서 통영과 거제시, 고성, 남해, 하동군에 이어 홍합 양식이 활발한 창원까지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상심한 어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에 이어 앞으로의 대책에도 속도가 나길 바라봅니다. 경남을 주목하게 한 두 번째 키워드도 폭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입니다. 연관 검색어도 조류, 수돗물, 녹조, 취수원, 정수가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사상 최악이란 폭염의 기세에 올해 낙동강 남조류 유해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낙동강 일대 조류경보는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됐고 강물은 거대한 녹조띠로 뒤덮였는데요. 당장 먹는 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류 제거선을 투입해 정수 작업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수문을 개방해 유속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늦게 데워지는 대신 더디게 식는다는 물,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고수온과 느린 유속에 녹조 현상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건의문입니다. 이어지는 연관 검색어는 거제, 통영, 공항, 철도, 공동. 바로 지역의 바람이 담긴 키워드입니다. 지난달 27일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은 거제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철도 연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이날 3개의 시군 지역민도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남해안 도로 철도망 조기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서울과 김천, 거제, 부산을 잇는 고속철도망은 물론 거제 통영 고속도로와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전한 것인데요. 총 길이 44.5km의 거제 가덕도 신공항 철도는 대한민국의 교통 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첫 단추입니다. 지역의 염원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네,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 모기잎이 비뚤어진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옛말이 됐습니다. 한여름에는 이상고온으로 모기도 힘을 못 쓰다가 외려 가을이 돼서 더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모기의 활동 시기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연모기를 우수관에 대고 작동시키자 연결된 관을 따라 새하얀 소독약인 연무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수관로에 숨어있는 모기 퇴치 작업입니다. 분무기를 이용한 방역도 함께 진행됩니다.
단시간 효과가 있는 연무 방역과 달리 비만 오지 않으면 최대 4주간 살충작용을 합니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부산 동구에서 운영 중인 모기 퇴치단의 활동입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일 권역별 방역을 실시하면서 모기 콜센터에 접수된 곳을 방문해 모기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기 콜센터와 퇴치단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석 달 늘렸습니다. 유충 서식지 제거 작업이라든가 방역 소독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 외에도 유충약을 무료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모기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25도에서 27도 사이.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8월 내내 30도를 넘은 지역이 많았고 밤까지 포함한 전국 평균 기온은 27.9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모기도 지친 겁니다. 이상 고온으로 모기의 생애 주기도 최대 4주에서 2주로 줄어든 데다 비까지 적게 내려 물 웅덩이가 생기지 않아 알을 낳을 장소도 줄었습니다. 이런 기상 변화는 모기 발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산의 경우 이동규 고신대학교 교수팀이 지난해 도심과 산림 등에서 모기 채집을 한 결과 여름철인 8월에는 일일 평균 170여 마리가 잡혔는데 9월에는 220여 마리, 10월에는 270여 마리가 채집됐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7월보다 수치가 줄어들고요. 발생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8월 달에 모기가 좀 줄어들었고요. 또 9월 달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줄어든 모기가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철에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첫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식 짚어봅니다. 먼저 통영시 고성군 정점식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통영 연화도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정 의원은 올해 경남도 전 해역에 수온이 30도씨까지 치솟는 등 유례없는 고수온이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일 오전 기준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16일부터 통영과 거제, 고성 등 경남 5개 시군의 433개 어가에서 어류 2,600만 마리, 멍게 738줄이 폐사했습니다. 피해액도 450억 원에 달하면서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통영이 250개 어가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에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잦은 비와 큰 일교차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은 30% 수준에 그쳤는데요.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을 지역구로 둔 박상웅 의원은 피해 농가를 방문해 실태 조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보험에 가입한 밀양 얼음골 사과 전체 농가 중 57%인 727곳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을 김정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투자하도록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건설의 책임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정부로 전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전력망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올해 기준 9% 수준인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34%에도 못 미칠 뿐더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요 활동 살펴봤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마산 청과시장이 7일부터 임시 영업에 나섭니다. 임시 영업장은 화재 현장 맞은편 공터에 상인 좌판과 방문객 안전 펜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임시 영업장을 설치한 뒤 오는 10월 말까지 피해 시설물 철거와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0분쯤 마산 청과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8곳 중 15곳이 반소되고 13곳이 일부 불에 탔습니다. 마산 청과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BNK 경남은행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BNK 경남은행은 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편성하고 피해 점포에 연 1.5%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환 방식은 5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LG 헬로비전 가야방송은 추석을 앞두고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에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꾸러미는 500만 원 규모로 추석 명절에 필요한 식재료 등이 담겼습니다. 가야방송과 장애인 복지관 임직원들은 6일 복지관에서 식료품을 담은 꾸러미 100상자를 직접 포장했으며 육류 등의 신선식품은 안전을 위해 배달 시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밀양 지역 장애인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물건들을 잘 포장을 해서 우리 또 집에 있는 밀양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여서 정말 그분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고성읍 일원에 있는 송악동 고분군 14호분 정밀 발굴 조사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간 발굴단은 14호분이 남북 길이 47.5m, 동서 길이 53m, 높이 7.6m로 가야 권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무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가야 지역에서 나온 적이 없는 갑옷과 투구로 구성된 갑주와 대도, 철모 등 철기류와 다량의 토기가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와 고성군 등은 가야 권역 내 최대 고분군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국가사적 지적구역 확대와 보건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지난 5일부터 110일간의 순항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훈련함인 한산도함과 군수지원함인 대청함, 79기 해군 사관생도 143명 등 장병 520여 명이 참가합니다. 순항훈련 전단은 미국 하와이를 시작으로 캐나다 빅토리아, 멕시코와 에콰도르, 뉴질랜드, 호주 등 8개 국가 10개 항을 찾아 사관생도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군사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해군은 올해 한산도함이 대부분의 구간을 단독 항해로 훈련하면서 사관생도의 실습 지원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 6.25 한국전쟁 참전국을 찾아 국립묘지 참배와 보훈시설 봉사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해군 순항훈련은 지난 1954년부터 해군 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매년 하는 훈련입니다. 사관 생도들은 지난 70년간 지구둘레 52바퀴에 달하는 약 210만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낚시산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낚시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낚시관광 방향성 제고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종합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2024년 추정 낚시 인구는 1,012만 명으로 2018년 대비 약 19% 증가했지만 저반 시설 부족과 수산자원 감소, 조업 어선과의 갈등 문제가 존재해 어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